연휴 이제 끝자락. 예, 오늘까지 연휴면은 사실은 연장이긴 한데, 그죠?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형태로 접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강의, 오늘 하는 강의는 녹화가 진행돼요. 그래서 녹화하면서, 어, 이제 다 되면, 수업 마치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원래는 5장이 있잖아요. 4장까지 우리 수업을 했었고 5장부터 수업을 원래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5장을 사실 영상으로 그 대면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6장을 녹화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본격적인 수업은 6장부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5장에서는 뭐 유틸리티 사용하는 것들, 뭐 외부 서버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워크벤치 우리 설치하셨는데 워크벤치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 뭐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이 5장이에요. 그래서 5장의 내용을 뭐 권한 부여하고 뭐 계정, 뭐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이 5장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DB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름 끼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6장, 요것도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녹화가 되고 있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뭐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제가 그 CD, 사이버 캠퍼스, 우리 용인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안쪽에 6주차 강의안 올려놨습니다. 얘가 5강에 대한 강의안이고요. 그다음에 6주차 강의안 들어가셔서 요거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스크립트 파일 하나 올려놨거든요. 스크립트 파일, SQLDB, 그 다음에 샵DB, SQL. 그래서 두 개의 스크립트 파일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둘 다 받아주시고 살짝 기다리면서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불러볼까? 회의형 열어서. 오늘 강의실 간 사람 없겠지? 한 명 있는데. 동혁이. 어, 동혁이 지금 현재 여기 있나? 네, 우리 동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음, 동혁이 있네. 간 거 아니지? 네, 간 거 있습니다. 같은데. 네. 우선은 출석을 쭉 불러볼게요. 강동아, 네, 네, 강준구, 네, 김건우, 번우 없고, 김도헌, 김동현, 네, 네, 김민섭, 네, 네, 김민준, 김소윤, 네, 네, 김시연, 김종혁, 네, 김진희, 종혁이 있어? 네, 네, 종혁이 있고, 진희, 김현중, 남동환, 네, 네, 서지원, 지원이, 성상우, 네, 네, 안서진, 안영환, 예, 우형우, 네, 윤지용, 네, 네, 이동원, 네, 네, 이예성, 이예영, 네, 네, 이유진, 네, 네,
이재영, 네. 네, 이종혁, 예. 네, 이중섭, 이중섭, 이지원, 네. 이채원, 채원이 없고, 네. 이혜성, 네. 네, 장민성, 네. 네, 정서희, 네. 정윤서, 네. 네, 최지홍, 네. 네, 최태인, 네. 한인우, 네. 허지성, 네. 홍민기, 지성이 왔지? 예. 네, 왔고, 민기는? 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 확인할게요. 도원, 중석, 현중, 네, 체크 잘 됐고요. 지금 채원, 권유, 김건우, 민준, 지원, 채원. 네, 혹시 더 안 되신 분 있을까요? 지금 37분 들어오셨는데 본인 회의형에서 본인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현, 김시연, 김진희, 안서진, 이혜성. 없으시죠? 음, 네. 그러면 수업을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SQL이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개인 노트북에. 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가져오셔서 수업하신 분들은 워크벤치 설치 잘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녹화본 보시고 실습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행하는 예제 스크립트는 제공을 살짝 해드렸어요. 그것들 같이 보면서 실행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재로 보게 되면은 183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183페이지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 SQL 그 DB 설계 혹은 뭐 개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6장부터가 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사실상 DB는 테이블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셀렉트 구문은 우리 살짝 해보았습니다. 셀렉트 구문, 셀렉트 from, 뭐 from의 where절까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서는 group by라는 것과 having이라는 이런 구문도 같이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쭉 언급돼 있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뭐 1시간, 1시간 반 요 정도 사이로 진행한다고 그렇게 꼬셨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셀렉트 뭔가를 선택해서 뭐 10만 로우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볼 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것들만 보고 싶다라는 것이 from 절이 되겠습니다. from에 이제 from 안쪽에 그 뒤에 들어가는 것이 where절이거든요. 그래서 where절이 입력이 되어지는데요. 그 select 뭔가를 선택을 해주겠다. 그리고
뒤쪽에는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갑니다. 테이블 네임이 들어가는데 테이블 네임에서 내가 원하는 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름만 보고 싶다, 뭐 네임만 보고 싶다, 아니면 나이만 보고 싶다. 이런 식의 셀렉트 뒤에는 열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이러한 열들만 가져오고 싶다. 딱 쭉 다 가져오는 10만 로우 데이터야. 근데 나는 이름이 김씨인 사람들만 보고 싶어. 성이 김인 사람들만 보고 싶어. 혹은 뭐 데이터가 에이지가 있는데 20살 이상만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뒤에 웨어절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elect 뒤에는 열 이름,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겠죠, 사실상.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웨어절 뒤쪽에 입력한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보게 되면은 from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그러니까 뭐죠? 웨어절, select from where. 근데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위 수준으로. 이 select where, 그 다음에 공부하진 않았지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group by, having, order by 라는 구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5개, 입력할 수 있는 명령 5개는 생략할 수는 있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 5개를 다 입력한다면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요 순서대로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group by라든지 having절이 생략될 수는 있지만 order by 뭐 정렬하는 거겠죠. order by라는 것은 정렬할 때 정렬은 하고 싶어. 그때는 무조건 where절 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use 데이터베이스 이름 입력하고 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은 저는 워크벤치를 실행을 우선 해놨어요. 우리 학교에는 그 인플로이라고 해가지고 이 샘플 데이터도 가져다 놓으셨고 사킬라라는 요 샘플 데이터도 가져다가 설치를 해 두셨는데 아마 개인 노트북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을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좋고요. 같이 따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요 안에 있는 뭐 테이블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예제들은 이 샘플 데이터에 있었던 employee라는 것을 활용하는 구문에 대한 뭐 내용들 아니면은 샵 DB 같은 거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로 실습하셔도 되고요. 예, 저는 교재대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나? use 구문이 있는데 뭐 이거 사실은 사용을 안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다 할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use employee라는 구문을 안 써도 이렇게 굵게 볼드로 표시되는 것이 사용을 할 것이다 라는 표시가 되겠고 그리고 use MySQL 쓰겠다. 뭐 use MySQL 있으면 이것이 실행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select from 그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표 에스타리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까? 이 employee from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테이블 이름이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이름이 있나?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봅시다. 테이블이 있네요. 얘를 모두 다 보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특정 필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드를 뜻하는 것이 이 에스타리카입니다.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에 요거는 이미 이제 employees라고 하는 DB를 사용을 했고 요 안에 employee라는 테이블을 모두 다 보고 싶다. 모든 열의 employee 테이블 안에 모든 열을 다 보고 싶다. 블럭을 잡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쭉 입력이 되어지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위에 리미트가 정해져 있어서 1000줄. 근데 돈 리미트 하게 되면 돈 리미트 지정을 하시고 제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몇만 줄, 막 엄청나게 많죠. 30만 줄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쭉쭉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로우 데이터를 리미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인데 이거는 본인의 사용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use employee 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주금은 요 더블 클릭해도 사실상 use employee 된 것이다. 그리고 방금 실행해봤던 select 뒤에는 모든 열의 이름, select 뒤에 지금과 같이 필요한 열의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first name, 그 다음에 나는 first name과 last name, 젠더 이렇게 employee 테이블에서 3개를 가지고 오고 싶다 하고 싶을 때는 컴마 단위로 여러 개의 열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싶으시면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시고요. 있나? 볼게요. 타이틀, 그다음에 employee 안에 타이틀을 보고 싶다. 이렇게 그 DB 이름을 쓰셔도 좋고요. 요 DB 안에 타이틀이라는 테이블의 모든 열을 보고 싶다. 가셔도 좋고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실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입력하시면 되겠죠. use 쓰셨으면 혹은 더블 클릭되어 있으면 생략해도 된다. 여러 개 employee라는 테이블에 요 3개의 필드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select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고 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 내용이 여러 개의 열을 내가 특정하고 싶은 여러 개의 열을 가져오고 싶을 때 select 열 이름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 쭉 한 줄로 쓰셔도 되고요. 개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인데요. 주석 처리는 이렇게 하이픈 2개 뒤쪽에 입력하게 되면 얘네들이 주석 처리되는 거겠죠. 여러 줄 주석 처리는 시작부터 끝을 요 기호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거랑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뭐 스크립트 언어랑 좀 비슷하죠. 보시게 되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하고 주석은 똑같네요. 보니까. 아래쪽에는 DB나 테이블 열의 이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조회하는 방법. 네, show database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볼까?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의 목록들이 쭉 다 나와. 다 나오고 요 중에 employee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use employee 그 DB 이름 그다음에 show 이제 요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이 employee라는 DB 안에 테이블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죠.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 테이블들의 이름들이 보이고 그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테이블 스테이터스, 쇼 테이블만 보고 싶을 때 그리고 employee에 대한 DB 자체에 대한 설명 employee 필드, 뭐 employee 뭐죠? 요런 이제 해당하는 employee라는 테이블 안에 열들이 있는데 그 열들에 대한 뭐 타입이라든지 뭐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이런 이제 테이블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래 것들 똑같고요.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이 뭐 현재 테이블에 대한 상태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테이블 열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또 보고 싶을 때는 describe라는 또 명령어를 입력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조건, 이거 방금 하셨던 거죠. 근데 하셨던 건데 이번에는 select from 뒤에 where절까지 들어갑니다. 다 보고 싶은데요. 열 이름 중에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네임 중에 김경호만 보고 싶대. 김경호의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웨어절 뒤쪽에는 조건이 입력된다 라는 것이 포인트겠죠. 가볼까요? 아래쪽에 저는 use SQL DB. 사실 요거 보시게 되면은 웨어절이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 없네요. 입력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얘는 회원 테이블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습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에 가셔서 오픈 SQL 스크립트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나누어 드린 SQL DB라는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열기해 주십시오. 파일에 오픈 SQL 스크립트 클릭하셔서 SQL DB 선택하신 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별다른 거 없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엠플로이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같이 실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같이 실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웨어절부터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그 교재에서는 중간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안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구문이 select from where.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캡처되어 있는 게 있나 교재에? 없네요. 없는데 교재 보시면은 193페이지 우선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3페이지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93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우선 2개를 만들었거든요. 테이블을 2개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언급되어 있진 않네요. 언급되어 있진 않아서 제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오시고 우리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하셔야 돼요. SQLDB 스크립트만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use SQLDB 그 다음에 create table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SQLDB라는 걸 쓸 거거든요. SQLDB라는 걸 사용을 할 것이라서 근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개인 노트북으로 실습 같이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있으면 지우고 존재하면 드랍하겠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작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드래그해서 시작을 할게요. 있으면 지울 거다. 지워졌어. 그래서 저는 왼쪽에 원래 SQL DB라는 게 있었는데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게요. Create Database SQL DB라는 이름으로 크리에이트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업데이트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시면은 오른쪽에 요 왼쪽에 스키마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리프레시 올 해주시게 되면은 안쪽에 SQLDB라고 해서 DB만 만들어져 있고 테이블 생성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use SQLDB 하겠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use SQLDB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만드는 실습들은 뒤에서 또다시 나오기는 하는데요. 보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테이블에서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었거든요. 그래서 UI 안에서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명령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은 유저 테이블. 그리고 필드는 이렇게 둘, 넷, 여섯, 8개의 필드를 만드는데 캐릭터 8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낱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무조건 입력이 돼야 된다. 낱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 프라이머리 키로 고유한 값이 입력돼야 된다 라는 속성을 순서대로 입력했습니다. 네임의 경우에는 바차죠. 바차의 10. 그 다음에 낱널 이것도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 차와 바차의 차이는 뭐예요?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둘 다 캐릭터 형태 문자열인데요. 얘는 무조건 8글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유저 아이디가 AAA 이렇게 3개의 음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8바이트, 8비트죠. 8비트 차지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8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3글자 들어가도 8개를 차지하고, 메모리 공간. 뭐 5글자 입력해도 8개 차지하게 하는 거고, 바차는 가변형이죠. 10으로 섹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3글자가 입력되면 3만 메모리 공간 할당하게, 8글자 입력되면 8글자가 할당되게, 이렇게 가변형으로 메모리 공간을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겠죠. 요것이 차와 바차의 차이였는데, 뒤에서 데이터 타입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벌스, 이얼, 어드레스, 모바일 1, 2 이렇게 해서 요렇게 둘, 넷, 여섯, 8개의 필드를 갖추고 있는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잘 만들어졌고요. 오류 없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 테이블 하나 또 만들었네요. 회원 구매 테이블. 그것도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바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인트, 스몰 인트, 어쩌고, 포린 키는 포린 키, 유저 아이디 포린 키로 설정할 거고,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와 레퍼런스 해주겠다, 연결해서 사용하겠다라는 포린 키와 레퍼런스라는 명령어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데이터 입력은 안 돼 있잖아요. 데이터 입력까지, 인서트 인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입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인서트 인투 요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LSG는 아이디에, 이승기라는 것은 네임에, 벌스 이어 1987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입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낱널, 그러니까 널 값이 허용되는 그 필드는 비워두겠다라고 했을 때는 널 값을 요 위치에 정확히 써주셔야 될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저 테이블 먼저 테이블 집어넣고요. 인서트 인투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이 테이블에도 구매 정보를 인서트 인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Select from user table 잘 입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Select from by table도 잘 입력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는 그래도 종종 쓸 예제거든요. 예제 테이블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세팅, SQL DB에 대한 유저 테이블과 그다음에 구매 테이블, 바이 테이블 2개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테이블을 완성을 잘 했으니까 이 테이블을 활용해서 웨어저를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유저 테이블을 다 가지고 모든 열을 가져올 건데 조건이 있네. 네임이라는 열이 있었습니다. 네임이란 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김경호라는 사람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 괜찮으시죠?
직접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입력돼 있어서 스크립트만 실행하는 형태로 네임, 김경호, 뭐 다른 필드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익숙하실 거예요. 오어 연산자와 엔드 연산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성립하는 형태일까요? where절 뒷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유저 테이블에서 아이디와 네임만 보고 싶다. 네임 필드만 보고 싶은데 조건을 보니까 생년이 1970년 이상이면서 182, 키가 182 이상이고 그 다음에 벌스 이어가 1970 이상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와 네임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and 많이 사용해 보셨던 거랑 연산자만 이렇게 활용해서 실습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아이디와 네임이 잘 보여지고 1970년. 근데 이승기가 1970년이었나? 1970년이었어요? 뭐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아요. 뭐 1970년이면서 이상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성시경 이렇게 2명 잘 나올 것이고 뭐 위에 올라가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1970년 이상인 것은 아까 우리 성시경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70년도 이상 태어났으면서 키가 170 몇이었죠? 182였나요? 182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는 요 2개의 로우밖에 없네요. 5원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로우가 1970년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182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기 때문에 로우의 개수가 좀 많을 것이고 뭐 조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의 열에서 그러니까 이 키가 180 이상, 183 이하 그러면 and라는 이 연산자를 써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데 between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는 같은 구문이 되겠죠. and 써서 각각 입력해도 되고 between 쓰셔도 되고 아마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임재범, 이승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것도 클릭하시면 결과는 똑같죠. between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건이 뭡니까? 지역이 경남 혹은 전남 혹은 경북 요 셋 중에 어드레스가 하나이면 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지금은 3개라서 그냥 5와 입력해서 써도 되는데 10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 계속 붙이면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in이라는 걸 입력해서 얘가 경남, 전남, 경북이 포함되어 있으면 in이라는 그 명령어를 입력해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거죠. 요것과 요것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안쪽에 뭐 between도 보이고 그 다음에 in도 보이고 and를 써서 사용하셔도 좋고 or를 입력해서 쭉 나열하셔도 좋다.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거든요. 디테일한데 그 뒤에 보면은 like라는 조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like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똑같아요. 유저 테이블에서 네임과 키만 보고 싶은데 네임이 성이 김인 사람만 보고 싶대. like라는 것. 보통은 이제 equal 표시를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다른 언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그 SQL DB에서는
아, 그쵸. 고마워요. 네. 채팅창 좀 열어놓고 할게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는을 쓰지 않고 like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ke. equal 쓰지 않아요. 그러면 김으로 시작하는 성이 네임 열 중에 성이 김인 사람들만 쭉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음절 제한도 할 수 있어요. 음절 제한. 한 글자 매치하기 위해서는 뭐 두 글자 매치, 한 글자 매치 이렇게 입력하는 대로 매치가 되겠죠. 뭐 땡 종신으로 끝나는데 앞에는 한 음절이 비어 있어야 돼. 그러면 윤종신, 뭐 종신으로 끝나는 데이터, 음절의 제한을 할 때는 언더라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와일드 카드 쓸 때는 like를 꼭 붙여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호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고 다른 기호랑 또 다른 언어의 와일드 카드랑 비슷하니까 쓰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ny, all, some, 서브쿼리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상 이제 그 서브쿼리라는 것은 종종 써요. 예, 종종 사용하는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서브쿼리라는 것은 쿼리문 안에 또 다른 쿼리문이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서브쿼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보기보다는 직접 예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긴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내가 177, 그러니까 김경호 씨를 기준으로 이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쿼리를 좀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김경호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키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키가 177인가 봐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 가수 김경호. 그냥 쓴 거 같아요, 저자분이. 근거 없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이제 177이라는 것을 김경호라는 사람의 키를 먼저 조회를 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웨어 구문에 직접 써줘야 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브 쿼리를 쓰게 되면 select 한 수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 수준이 들어가 있고 select 키가 요 자체가 사실상 뭐와 같다? 요것과 같은 것이다. 뭐예요? 유저 테이블의 키를 셀렉트 하는데 이름이 김경호인 사람의 키만 나는 셀렉트 해주겠다. 그러면 177이 나오겠죠. 요 자체가 177이겠죠. 177보다 큰 거. 괜찮나요? 이게 서브 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 쿼리의 결과가 둘 이상이 되면 사실상 에러가 발생해요. 하나의 데이터만 나와야 되거든요. 김경호라는 사람이 무조건 177. 이 사람의 키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177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180이 나올 수 있어. 이러면은 서브 쿼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볼게요. 아래쪽에 이거는 언급돼 있지 않은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 서브 쿼리인데요. 잘못된 얘가 직접 쓰려고 했는데 써 있네요. 얘도 서브 쿼리거든요, 보면은. 뭐예요? 똑같아요. 유저 테이블에 나의 조건은 177인 사람을 보고 싶은데, 경남 안에서 177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고 싶다. 근데 이거는 뭐 177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나와요. 왜냐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유저 테이블의 어드레스가 경남인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의 키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쫓아가서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 유저 테이블 셀렉트 하겠습니다. 해봤더니 어드레스에 경남인 데이터가 하나예요? 하나네요. 두 개네요.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경남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키가 170, 키라는 건 지금 요쪽에는 없지만, 있네요. 미안해요. 173, 그 다음에 아래쪽에 170. 얘가 기준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두 개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서브 쿼리로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쓰는 것이 앞에 any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any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경남이 두 개였잖아요. anyway랑 똑같은 거야. 어떤 것을 쓰던 상관없다.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나는 조건으로 사용하겠다.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잘 조회가 되죠. any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요렇습니다. 근데 단 any를 쓰게 되면 작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아까 우리 170 뭐였죠? 경남이 그림이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보면은 경남이 173, 그 다음에 아래쪽에 경남이 170입니다. 그러면 170 기준으로 더 작은 것을 기준으로 더 러프하게 찾아줍니다. any를 쓰게 되면 그래서 아래쪽에 서브 쿼리를 돌렸을 때 서브 쿼리 이렇게 돌렸을 때 요거죠. 170 이상이 다 필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0 이상. 173, 172라면 작은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셀렉트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a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ll. 얘를 all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조건은 똑같거든요. 예, 똑같은데 얘는 큰 것을 기준으로 찾아줍니다. 173 이상인 것들을 기준으로 찾아줍니다. 그건 17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뿐만 아니라 17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all이기 때문에 두 개의 데이터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큰 것으로 만족을 시켜주는 명령이 all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any와 all, 서브 쿼리 안에서의 any와 al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별다른 거는 없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거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거예요? any는 요거랑 이제 동일한 거죠. 요거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오와 입력할 때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가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작은 거 기준으로 any. 근데 in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결과는 같을 것이다. any를 써도 되고 in을 사용해도 되고 사실상 서브 쿼리 안에서 in과 any는 같은 형태로 취급이 되어진다. 부등호가 연산자가 없죠. 비교 연산자 in을 사용하게 되면 안 써도 됩니다. 포함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in은 요 내용이 해당하는 요 서브 쿼리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두 개 이상일 때는 any와 all을 사용한다.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큰 거, 그 다음에 any 사용하면 작은 것을 기준으로 any는 in 서브 쿼리와 동일한 의미 equal 빠져 있죠. in 앞쪽에는 equal 빠져 있죠. 이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order by. 얘는 우리 첫 번째에서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어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순서 기억하고 있으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select from
그 다음에 where절까지 하였습니다. 조건까지 입력했는데요. 요거 지금 생략하고 order by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order by는 그냥 말 그대로 정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뭐 정렬 너무나 많이 하셨을 거예요. ascending, descending, ascending, 오름차순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요. descending의 경우는 DESC, 열 이름 뒤에 DES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뭐 개행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하나의 열로 쭉 입력을 하였네요. order by 입력하고 키는 descending, 이름은 ascending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되면 만약에 키가 180인 사람이 3명 있어. 얘네들이 먼저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로 디센딩 되어지고요. 같은 데이터 안에서 이름으로 어센딩 되어집니다. 오름차순 되어집니다. 동일 데이터에서 한 번 더 이름을 기준으로 어센딩 되어진다. 디폴트로 어센딩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센딩의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려가서 뭐 실습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뭐 하나씩만 입력해도 됩니다. M 데이터, 유저 테이블에 M 데이터를 어센딩 하고 싶다, 디센딩 하고 싶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디센딩 했더니 최근 날짜부터 오래된 날짜 순서로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지죠. 이번에는 기준이 2개, 키가 먼저 정렬되고요. 같은 키가 있나요? 182, 임재범, 이승기가 같은 키네요. 182로 같은 키인데 이름으로 어센딩 했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로 얘네들끼리만 한 번 더 정렬되겠죠. 이승기, 임재범끼리만. 이것이 다중정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 20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from order by. 뭐 where 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from, where, order by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나머지들 뭐 정렬하는 것들이니까 한 번씩 입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보시면서 실습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distinct라는 또 명령어가 있네요. 이건 뭐죠? 그냥 직역해도 중복되는 거 하나만 남기는 거죠. 중복되는 거 삭제하는 거. 유저 테이블의 어드레스가 중복되는 것을 나는 삭제하고 싶다.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더 바이를 이렇게 해요. 오더 바이를 하게 되면 정렬이 되죠. 어드레스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렬이 돼도 지금은 하나씩만 또 출연해서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귀찮겠죠. 그래서 쓰는 것이 중복 데이터 하나만 남겨두는 것이다. distinct라는 명령. 뭐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뭐 별다른 거 없이 select 뒤에 distinct, 어드레스를 distinct 해주겠다. 어떤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에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요 내용이 이제 중복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출력하는 개수를 제한하는 거, 뭐 리미트라는 것도 보이는데 리미트 직접 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reate 테이블에 뭐 select라는 구문도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다른 건 없고 뭐 리미트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릴까요? 근데 리미트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위에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쉽게 로우만 보고 싶다. 돈 리미트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명령어를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시면 오더 바이 아래쪽에 리미트 5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5줄만 보고 싶다. 그리고 use employee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얘는 use employee 해가지고 employee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을 어센딩 했어. 고용 날짜를 어센딩하고
나는 상위 5개만 보고 싶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 개가 보이는지 볼게요. 쭉 몇 개예요? 다 보이죠? 30만 줄 다 보이는데 나는 상위 5개만 보고 싶다. 5줄만 보입니다. 리미트. 직접 명령어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0,5 입력하면 오프셋 떨어져 있는 것들 뭐 확인할 수 있는데 오프셋 0,5 0부터 5까지 보고 싶다. 아니면 뭐 10부터 뭐 10부터 20까지 보고 싶다. 요거 이제 입력하시면 되세요. 해당하는 사이값 같은 거 출력하실 때 입력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게 실습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와 있진 않네요. 바로 그룹 바이 절이 나오게 되는데 요 구문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use SQLDB를 쓸 것이고요. use SQLDB를 쓸 것이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보이세요? create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만들어요. 우리 맨 위에서 create 테이블을 하셨잖아요. 직접 써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create 테이블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구매 테이블 직접 만들 테이블의 이름은 by 테이블 2예요. 우리 1을 만들었거든요. 구매 테이블 1. 근데 두 번째 테이블 만들고 싶대. 근데 뭐로부터 만들고 싶다? by 테이블 1의 데이터의 모든 필드를 구매 테이블 2에 복붙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create 테이블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다. 요 이름으로 by table 2라는 이름으로 복붙하고 싶다. 보여드릴게요. create table 만들면서 요 테이블의 모든 필드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다. 그리고 요거 만들어진 테이블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똑같을 거예요. 요것도 1 운동화, 노트북, KBS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로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볼까요? 1로 변경해서 셀렉트 하도록 근데 안 나오네요. 안 나오나요? 나오고 그 다음에 SQLDB에 잠깐만 리프레시 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이 아니라 그냥 바이 테이블이었네요. 그죠? 바이 테이블 내용이 같을 거예요. 복붙하였습니다. 요 이름으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필드만 복붙할 수 있다. 얘는 모든 필드 했었는데 테이블, 구매 테이블 3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만들면서 셀렉트 프롬에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테이블 3개 그 테이블, 구매 테이블 3 만들어졌는데 아이디와 프로덕트 네임 이렇게 2개의 필드만 복붙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더 내려가서 뭐 있나요? 그룹 바이 그 다음에 having이라는 절을 같이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재에 211페이지, 211페이지 열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우리 맨 첫 번째 봤을 때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그룹 바이였거든요. 이렇게 생략했던 거. 그래서 그룹 바이, 그 다음에 having이라는 절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 바이와 having은 항상 같이 묶여서 다닐 수밖에 없고요. 이 그룹 바이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이디가 있는데 구매 테이블에 아이디가 있는데 BBK라는 사람이 한 번만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구매했을 수도 있잖아요. BBK가 아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3번 있을 수 있고, 4번 있을 수 있겠죠. 뭐 4번 구매했으면 목록에 4개가 있겠죠. 근데 나는 요 사람이 이제 수량이 있는데, 어마운트라고 해서 수량이 있는데, BBK에 대한 어마운트를 다 더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룹바이. 구매자별, 그러니까 사용자별 구매한 개수를 뭐 합계를 구하고 싶다. 아니면 평균적으로 몇 개를 구매했는지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게 그룹바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수로 되어 있지만 해서 볼까요? 그룹바이를 하고 싶은데 아이디별로 그룹바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들어갑니다. 함수. 합계이기 때문에 함수겠죠. 어마운트를 다 더하고 싶다. 어마운트 열에 있는 것을 다 더하고 싶다. 해서 합계는 sum, sum은 또 빠져 있네요. sum은 또 빠져 있는데 합계는 sum. 그 다음에 평균은 average,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행의 개수를 셀 때 행이 뭐 10줄이면 BBK의 개수를 세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몇 번 구매했는지 BBK의 개수를 세면 몇 번 구매했는지 나오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운트, 중복된 거 빼고 그다음 표준 편차, 분산 구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안 쓰고 뭐 이 정도 많이 쓸 것 같아요. 4개, 썸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습으로 보시면 여기 뭐 엘리아스라고 해서 별칭, 엘리아스 별칭 입력해서 사용자 아이디. 근데 이제 유저 아이디라고 원래 필드 이름은 유저 아이디인데 이게 뭐 어마운트 썸 해가지고 필드 이름이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별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틱을 입력해서 as 입력한 후에 별칭, 입력할 별칭 써주시면은 총 sum amount가 이렇게 별칭으로 보기 좋게 이쁘게 바뀌고요. 유저 아이디도 뭐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라고 해서 예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칭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해서 볼까? 이것도 별칭, 평균 구매 수량이라고 별칭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습으로 보여드리면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나왔던 것이 ID, 썸의 어마운트, BBK는 총 19개, 어마운트의 합계가 다 구해진 거죠. EJW는 4, JYP는 1, 뭐 KBS는 6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별칭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별칭만 붙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해서 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룹 바이 아이디별로. 그리고 또다시 use SQLDB를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별칭을 위해서 여기서도 별칭을 또 바꿔줬네요. 에버리지 또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맥시멈, 미니멈 나타냈는데 이것도 이제 근데 보게 되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뭐 보여드리려고 했더라? 뭐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 총 구매 수량에서 평균 구매 수량 그다음에 평균 표시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뭐 있지?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예, 요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룹 바이 유저 평균은 뭐 잘 나올 것이고 얘 한번 실행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바비킴의 맥시멈 미니멈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맥시멈 따로 미니멈 따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죠. 맥시멈 미니멈. 따로따로. 그러니까 가장 큰 키와 가장 작은 키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름은 하나뿐이라서 뭐 가장 큰 게 이 사람이고 가장 작은 게 이 사람이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네, 뒤에 요것도 그룹 바이 해봐. 그럼 그룹 바이 해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네,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데 해당하는 데이터별로 다 나와.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위에서 공부했던 거. 서브 쿼리 쓰시면 됩니다.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서브 쿼리를 이용하면 맥시멈의 유저 테이블 안에서의 맥시멈,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 안에서의 미니멈, 키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과 키를 보고 싶다. 서브 쿼리로 얘도 보고 얘도 봐야 하기 때문에 맥시멈과 미니멈을 둘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 or 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서브 쿼리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을 말끔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6, 그 다음에 186인 맥시멈과 미니멈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시험에 낼 겁니다, 제가. 네, 시험에 낼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뭐 카운트하는 것도 보이고요. 뭐 유저 테이블이 몇 명인지, 총 회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휴대폰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없는 사람. 이거 엘리아스 썼네요. 유저 테이블에 카운트를 하는데 휴대폰, 다시 말해 널 값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널 값 빼고 뭔가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만 8명이다. 없는 사람이 2명이 되겠네요. 10명이었기 때문에 총. 이렇게 뭐 엘리아스 위에서 사용하셨던 거 카운트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총 구매액, 사용자별 총 구매액을 보고 싶은데 총 구매액은 가격도 필요하고 구매 수량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곱해가지고 나타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BBK 총 구매액은 수량과 가격을 곱한 값이 썸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 그룹 바이는 아이디별로 했다. 아이디별로. BBK는 얼마 구매했고, 그 다음에 EJW는 얼마 구매했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웨어절을 from 뒤에 웨어절. 나 구매 고객 다 보이는데 다 보고 싶지 않고 총 구매액이 1000보다 큰 값들만 보고 싶어. 그러면 웨어절을 입력해서 그룹 바이를 해주시게 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지금 실행한 거 안 나옵니다. 근데 될 것 같지 않아요? 웨어절 썼고 그룹 바이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와. 왜 그럴까? 사실상 그룹 바이가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조건을 입력할 때는 웨어절을 쓰시면 안 되고 해빙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 된 상태에서의 조건은 무조건 해빙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웨어절과 사실상 해빙절은 의미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조건을 입력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같지만 그룹 바이가 된 상태에서의 조건은 무조건 해빙절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해빙절을 입력하고 똑같은 조건에 1000 이상인 데이터들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1000 이상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갈게요. 쉬는 시간 없이. 이번에도 뭐 비슷하죠.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더 바이 들어간다. 지금은 뭐까지? 그룹 바이까지 들어갔는데 그룹 바이가 근데 이렇게 되면 된다고 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순서가 틀렸죠. 틀려 먹었죠. 맞나요? 이렇게 having 이거 맞는 거네요. 죄송해요. 예, 맞는 거네. 그룹 바이가 무조건 마지막에 들어가고 from 아래쪽에 where 그 다음에 그룹 바이 having order by 이거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실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 아래에 그냥 order by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정렬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이죠. ascending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롤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롤업의 경우는 그냥 이것도 with 하고 롤업을 쓰거든요. 얘는 뭐냐면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부분합이 구해져요. 부분합. 그룹, 네임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서적은 서적끼리. 그 다음에 의류는 의류끼리. 전자는 전자끼리 보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마지막엔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또 의류는 의류끼리에 대한 얘네들 두 개, 150, 50 더해서 200. 그 다음에 위에 서적 15와 15. 그 위에 또 있나요? 서적이? 75, 30, 15 더해서 120. 이렇게 부분합이 구해지거든요. 뭐별로? 그룹 네임별로. 같은 것들끼리에 대한 합계가 구해집니다. 합계가 구해지는데 사실 이러한 형태는 훨씬 보기가 힘들어요. 롤업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진 않아요. 중간 합계 같은 거 부분합 구하실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합계를 구하는 것들이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그룹 바이 해빙절 뭐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웨어절로 입력하면 안 된다. 그룹 바이가 설정되어 있는 제한에 대한 조건은 웨어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롤업이라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소개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 SQL 문의 분류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요.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DML, 그 다음에 DDL, DCL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DML 같은 경우는 그 조작 언어, 데이터 조작 언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짝 뭐 셀렉트 구문, 그 다음에 인서트 인투 하셨었죠. 뭐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안 했지만 요 네 가지 구문이 이 DML에 DML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니까 선택, 삭제, 삽입, 수정 요런 것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조작 언어.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근데 취소가 가능해요. 컨트롤 Z 눌러서 그 전후로 이렇게 변경하듯이 이런 취소가 가능합니다. DDL 언어는 definition의 약자이고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데이터, 랭귀지는 똑같습니다. 얘는 그 정의 언어, 그러니까 create, drop, alter. 얘는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성하거나 지우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언어들 DD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은 공부하진 않으셨지만 제어 언어가 되겠습니다. 권한 부여, 그 다음에 권한 뺐을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가셔도 좋고요.
인서트는 뭐라고 했죠? DML이라고 했죠? DML. 조작할 때. 선택, 삽입, 삭제, 수정하는 DML 언어였습니다. 인서트 인투는 했었어, 우리. 테이블 만들고, 위에서. 뭐, 나누어 드렸지만. 아래쪽에 오토 인크리먼트는 1부터 증가하는 형태의 그 필드에 부여하는 속성이 되겠고요. 대부분 오토 인크리먼트를 설정하면 프라이머리 키 설정이 프라이머리 키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형은 숫자 형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인투. 요런 것들은 그냥 쭉쭉 넘어가도 되죠. 네. 업데이트는 기존의 값을 변경할 때. 근데 이때 사용해야 될 문법은 set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어떤 열에 열 1, 그 다음에 열 2 값을 입력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으시고요. set이라는 걸 활용한다. set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입력하면서 실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create 테이블 만드는 거. 요거는 데이터 없이 데이터 타입만 필드 지정해서 id는 int, 유저네임은 차, age는 int 형태의 3개의 필드를 만들어서 create 하겠다. 그리고 insert into 하는 형태의 실습이 되겠죠. select from 하셔가지고 테이블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insert into에서 한 줄씩 다 넣었네요. 아래쪽에 테이블도 만들었는데 요번에도 insert into에서 오토 인크리먼트로 만드는 그런 실습, 프라이머리 키도 설정했고 한 줄로 쭉 쓰셔도 되지만 개행하였습니다. 오토 인크리먼트 100으로 하게 되면 10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는데 오토 인크리먼트에 인크리먼트를 3으로 지정하게 되면 요것만 들어가면 셋 하게 되면 오토 인크리먼트 언더바 인크리먼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1000으로 시작하잖아요. 얘가 1000, 그 다음에 1003, 1006 이렇게 해서 단계값이 지정이 되어집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겠죠.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221페이지, 그 다음에 뒤쪽에 22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예, 어려운 내용은 없으신데, 직접 근데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녹화해드리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요 실습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DB를 쓰게 되면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쓰는데 그것들을 복사해서 가져다가 쓰고 싶거든. 아까 우리 기존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테이블 만들어서 복붙하셔서 쓰셨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DB에 있는 employee라는 DB에 있는 employees라는 이름의 테이블에 요 3개의 필드를 가져다가 복붙하고 싶다. 어디에? 테스트 테이블 5에 요거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복붙하고 싶대요. 괜찮으세요? 별다른 건 아닌데 대용량의 테이블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네, 별다른 내용은 없고. 해서 아래쪽에 안쪽에 셀렉트 별표 from 뭐 해볼까? 요 테이블에 셀렉트 from 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면 요 3개의 테이블 3개의 필드 30만 줄이 넘는 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복붙해서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테이블 4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에서 테이블 4.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만들어서 어떤 걸로부터 또 이번에도 대용량 복붙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비슷한데 어떤 거예요? 요거? 요거 지금 테이블 테스트 테이블 4에 이렇게 3개의 필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아이디에는 employee 테이블, employee DB의 employee 테이블에 emp num 이라는 값이 아이디에 들어가고 first name이 f name에 들어가고 last name이 l name에 입력이 된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 그렇게 이제 대용량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을 활용을 했네요. L 네임에 얘를 찾아가지고 F 네임에서 뭐 교이치 뭐죠? 얘를 찾아가지고 없음으로 바꿔주고 싶다. 테이블 4에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다. F 네임이 요것을 찾아가지고 L 네임을 없음으로 바꿔주고 싶다. 해서 근데 그 전에 걸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이렇게 쭉 봐도 뭘로 보면 안 되죠? 4로 봐야 되겠죠? 해서 보게 되면 근데 30만 줄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없음으로 L 네임이 요거 찾아서 L 네임을 없음으로 바꿔주는데요.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셋!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셋. 근데 얘를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웨어저를. 모든 LNA임이 없음으로 바뀌겠죠. LNA임이 모두 다 없음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얘만 찾아서 요곳에 LNA임을 없음. 근데 모든 가격이 1.5배 상승됐나 봐. 다 1.5배 곱해주고 싶어. 가격에. 이런 경우는 웨어절이 없어도 되겠죠. 뭐 디폴트를 세팅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웨어절이 없어도 되겠죠. 딜리트 제거하고 싶다. 요거 찾아가지고 F네임이 요것인 것을 찾아가지고 딜리트 해주고 싶다. 뭐 딜리트 해볼까요? 삭제가 잘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해주는데 위에 거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만 제거하고 싶대. 이렇게 리미트도 지정해서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게 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뭐 delete from 해서 행단위 삭제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삭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delete 있고요. 그 다음에 drop이라는 것도 있고 truncate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삭제는 1번, 2번, 3번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DML문, 그 다음에 얘네들은 DDL문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한 줄 한 줄씩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요. 작업 속도가 느리다. 근데 얘네들은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고 한꺼번에 제거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데 얘는 구조는 남아있어. 구조는 남아있어요. 구조는 남아있고 테이블 자체가 삭제됩니다. 뭐 그 차이. 셋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2번, 3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QL 구문으로는 이렇게 테이블 하나씩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든요.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나서 딜리트로 제거하고 드랍으로 제거하고 트렁케이트로 제거하고 하는 실습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테이블 제거하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마지막. 마지막이 이것도 뭐 인서트 이그노 뭐 인서트 된 것을 뭐 무시하겠다. 에러가 발생해도 뭐 무시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듀플리케이트 키 업데이트라는 구문도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그냥 설명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장표 지금 두 장, 세 장밖에 남진 않았는데 설명은 뭐 심플합니다. 네, 설명은 심플합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습니다. 멤버 BTL이라고 해서 3개의 필드를 만들어서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멤버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얼터 수정하는 거죠. 방금 만든 거 수정할 거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여기 그 프라이머리 키 유저 아이디라는 필드에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거야. 괜찮으세요? 해서 add add 할 것이다. 어떤 조건을 add 할 것이다. PK를 적용하는 것을 수정을 할 거다. PK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elect from table, member table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봤어. 3개의 테이블을, 3개의 필드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select from으로 member TBL을 설정해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insert into로 이렇게 3개의 필드를 집어넣었거든요. insert into로 3개 로우를 추가했어요. insert into로. 근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유저 아이디를 지금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크게 안 되네. 이쪽은 크게 안 되네요. 보게 되면 BBK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를 뭘로 했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키에는 중복값이 입력되면 안 되죠. 근데 insert into로 중복값을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 된다. 에러가 나요. insert into 안 된대.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당연히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에러 났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근데 나는 에러가 나잖아? 에러가 나면 그냥 무시하고 다음 것들은 에러 난 거 빼고 다음 것들은 무시하고 입력됐으면 좋겠어. 그것이 ignore into입니다. ignore int.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럭을 잡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첫 번째 BBK는 에러 났어. 그래서 얘는 실행이 안 되고요. 그 아래 것들은 실행이 돼. 그냥 무시하고 실행됩니다. 이게 ignore int. 그래서 select from으로 확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insert into 여기 뭐예요? 예. duplicate key update on duplicate key update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이 기본 키가 중복되면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하는 구문도 활용 가능하다. 뭔가 에러가 나면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뭔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구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 키가 중복되면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되면 데이터 입력 안 되잖아요. 근데 수정해라. 수정해야 된다. 중복됐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 라고 설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업데이트 해볼까요? BBK, 비비코, 네임은 비비코로 하고 어드레스는 미국으로 해달라. 실행. 그리고 이것도 아래 것도 실행 눌러서 select from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BBK 네임이 비비코 미국
밸류를 이렇게 수정을 잘 하였네요. 네임이 비비코이고 미국인 것을. 그리고 동자모 일본인 것에 이 인서트 인투에 어떻게 넣었나요? DJM이라는 것을 수정해서 잘 넣었죠. 이렇게 에러가 나도 뭔가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위드절과 CTE 개요입니다. CTE 개요는 이것도 이제 그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의 약자이기는 한데 약간 어려우실 수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 요거 잠깐 볼게요. 위드절과 항상 같이 쓰이고요. 위드절과 항상 같이 쓰이고 CT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들어갑니다. 열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as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as부터 들어가는 요 쿼리문을 제가 이렇게 대괄호로 입력한 이 부분을 하나의 테이블로 인지하게 됩니다. 또 다른 테이블로 인지해서 입력한 그 with cte라고 입력해서 지정해 놓은 테이블 이름을 그냥 독자적인 테이블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비재기적, 재기적, 비재기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비재기적 CTE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뷰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으셔가지고요. 이것도 실습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use SQL DB에 select, 엘리아스 사용했네요. 그래서 사용자와 총 구매 어떤 걸 그룹 바이? 유저 아이디를 그룹 바이 해가지고 사용자와 총 구매액 셀렉트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요거까지는 크게 문제 없으시죠? 크게 문제 없는데 요것을 조금 더 단순화해가지고 그 총 구매액이 많은 사용자 순서로 정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면 돼요? 오더 바이 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지정하셔도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지정해도 된다는 거죠. ABC라는 이름의 CT 테이블을 만들겠다. 유저 아이디와 토탈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CT라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CT. 여기죠. 셀렉트이기 때문에 아래 보면은 요 자체를 그냥 테이블로 구성하겠다. 어떤 테이블? ABC라는 테이블로 구성하겠다. 해서 with ABC as 괄호와 괄호가 닫힌 이 부분을 ABC라는 테이블로 그냥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BC from select 하였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근데 그룹 바이가 안 됐네요. 그렇죠? 유저 아이디 실행이 안 되네요.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요거까지 다 같이 실행을 해야 되네요. 따로 저는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CT 만들면서 as와 select는 사실상 많이 사용 안 해서 저도 좀 헷갈렸는데 as와 select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CTE 테이블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셀렉트 하는 것까지가 사실상 확인하는 건데 with, as, select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실행을 해야 CT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ABC라는 CT 테이블이 하나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후 내용이 챕터 6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는 이제 더 다양한 함수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뷰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함수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했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중에 수업 우리 시험 보실 때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셨던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 고생했어요. 영환 학생. 네, 피드백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교환. 네, 교수님, 지금 진행하신 SQL 파일이 음, CD에는 안 올라 있는 것 같은데, CD에 올라 있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이게 네, 요 실습 파일 제가 스크립트를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스크립트는 요것만 올려드렸어. 이 테이블 만드는 거 있죠? 네. 요 테이블 만드는 것만 우선 올려드렸는데, 잠깐만요. 녹화를 우선 끄고.